시간 뉴스 중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은 CBS 박초롱 기자, 이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할 거라 좀 부담이 되는데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촉발된 주가 조작 의혹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을 모집해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라더견 H투자자문사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고요.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사태에서 향후 주목해야 할 문제들 뭔지 우리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도 얽혀 있고 관심은 많았는데 맞아요. 알려고 하면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박초롱 기자가 네. 쉽게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주가 조작을 의심받기까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부터 이제 주가 조작이 의심된 건데요.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은 일단 특정 8개 종목, 삼천리, 뭐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달 24일에 이 8개 종목이 장 개장 직후에 공통적으로 일제히 하한가를 막 치는 거예요. 하한가면 30% 그쵸, 마이너스죠. 근데 계속 폭락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증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증발한 이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8조 원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런데 이 8개 종목이 이제 이상하잖아요. 이런 추이가. 그래서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외국계 증권사인 이 SG증권을 통해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 뭐 방금 말씀드린 이제 갑자기 등장해서 확 떨어지는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는 이런 뭐 주가 변동 과정도 공통점으로 좀 꼽혔었고 이후에 시장에서 이번 대거 폭락에 이 라더견 대표가 운영하는 H투자자문사가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주가 조작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워낙 뭐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이한 주가 하락이 있다 보니 의심을 받게 된 건데 뭐 임창정 씨도 그렇고 뭐 의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워낙 고소득자들이 이제 많이 연루돼 있다 알려져 있는데 수법도 좀 되게 치밀했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신종이라는 말이 붙어요. 지금 저희가 기사를 쓸 때 그만큼 이전에는 좀 없었던 특이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뭐 살펴보자면 유명인들을 좀 통해서 영업, 소위 말해서 영업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투자자들 중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수 임창정 씨, 그리고 박혜경 씨도 지금 밝혀졌죠. 이런 연예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밖에도 국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장모위원, 그리고 이중명 아난티그룹 전 회장 등 유력 인사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에 앵커님도 임창정 씨가 와서 투자 권유하면 좀 솔깃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뭐 임창정 씨도 그렇고 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뭐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런 직함 갖고 있는 분들이 투자했다 그러면 괜히 믿음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시작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을 했고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또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단계식 사기 의심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고. 내가 뭐 우리 이준규 기자한테 여기 투자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면은 수수료를 좀 깎아주고 뭐 이랬다는 거죠. 전형적인 저도 또 다단계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또 받고 뭐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주가 조작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금융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 투자자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랑 개인 정보를 넘겨받아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지점이기도 했는데 그냥 정보. 줘요. 내 휴대전화와 내 개인 정보를. 그러면 그만큼 믿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믿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종목을 고른 다음에 윗선이 지시를 하면 주식 시장이 이제 개장하고 마감하고 이 시점에 맞춰서 매매 물량이나 호가를 조절하는 식으로 주가를 형성을 했다는 것인데 워낙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주식 시장 개장 때 들어가고 빠지고 이게 한꺼번에 되니까 대량으로 되니까 쉽게 이제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거래 전에 특정 종목 뭐 매수 매도 수량까지 이제 미리 꼼꼼히 정해서 행동에 딱 들어갔고 미리 만든 스케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하고요. 직원 한 명당 뭐 휴대전화 8대 정도를 이제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인 정황들이 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런 주가 조작이 보통은 단기간에 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정성을 들였어요. 3년 정도 전부터 아, 천천히 주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금융당국도 이게 이상 신호를 좀 감지하기가 어려웠던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번 사건의 특이점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단기에 급등하고 그럼 이제 음.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또 다른 일반 투자자들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여기는 꾸준히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일종의 감시망을 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번 사태,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게 된 또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음. CFD라는 게 꼽혀요. 근데 CFD라는 거 너무 생소하거든요. 이게 뭐죠? 어렵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라 대표 같은 사람들이 투자자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서 차익 결제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 CFD를 이용을 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시장에. 음. CFD라는 것은 현물 주식을 내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 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어렵습니다.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특징 한 가지, 일단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없어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주에 10만 원짜리 주식의 증거금률이 50%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일반 주주들은 이 주식이 한 주에 10만 원이니까 네. 10만 원을 주고 사야 되죠. 근데 CFD로 들어가게 되면 증거금 5만 원으로 한 주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50%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주식이 내가 들어가고 나서 10만 원짜리가 12만 원으로 올라요. 그러면 일반 주주는 내가 10만 원이 들어가고 나서 12만 원이 된 거니까 2만 원의 수익률이 나는 것인데 CFD로 투자를 하게 되면 5만 원으로 2배. 2배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내 손에 돈이 없는데도 어쨌든 큰 음.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네. 인기가 되게 많고 음. 근데 이제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를 못하면 네. 바로 반대 매매를 통해서 처분이 되거든요. 증권사에서 처분을 해버려요. 강제 청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폭락이 특정 계기로 지금 해당 종목 주가가 하락하니까 증거금이 부족하게 돼서 증권사들이 반대 매매를 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폭락 사태가 한꺼번에 커졌다. 이렇게 지금 사실 분석을 하는 게 좀 이성적인 분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CFD라는 게 적은 돈으로 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이제 자동으로 뭐 어느 정도 이상으로 떨어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내가 팔겠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팔아버릴 수 있는 팔리는 거예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하락 시장에서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촉발을 시켜서 더 크게 하락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 CFD의 특징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거쳐서 CFD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거래자가 사실 딱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유명인이야, 내가 유명 가수인데 CFD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레버리지의 어떤 이점도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실상 사람들의 눈을 한 단계 피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이 주가 조작단이 좀 이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 현금이 없어도 자금 여력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신분도 감출 수 있고 그럼 이런 장점들이 있어 보니까 잘 쓰이는 건 좋겠는데 맞아요. 잘 정리해 주셨는데 진짜 그런 위험성의 이점들. 문제가 이게 터져서 문제가 된 거고. 그러나 주가 조작단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뭐 지금 뭐 논란이 있지만 이분들도 뭐 알면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신분을 감출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예인이나 이런 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라더간 대표는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정상 투자였다고 주장을 해요. 네. 주가 조작 혐의 부인하고 있고 좀 법원에서 자기는 따져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네. 경제부와도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게 이번 하락으로 수익이 난 사람이 범인이 아니겠냐고 하면서 한 사람을 콕 집습니다. 이게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이고요. 이 사람을 저격을 해서 난 이 사람이 의심된다. 난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사실 또 없는 얘기는 아닌 게 이 김익래 회장이 주가 하락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에 다우데이터 주식 605억 원어치를 블록드렸거든요. 시간 외에 대량 매매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김 회장이 이번 폭락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미리 팔아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일고 있고 뭐 사실 그런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좀 들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네네. 그래서 라 대표도 이 같은 점을 지적을 하면서 김 회장이 어떤 특정 세력과 좀 공모를 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근데 김 회장 측은 지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분 지금 계속 논란이니까 기자회견하고 지금 회장직에서 물러났거든요. 네. 근데 물러나면서도 아니다. 이 지금 시장에 일고 있는 이런 의혹 아니다. 나는 그냥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고 지금 주식 매각 대금 이것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뭐 이 부분은 진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네.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라 대표야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지만 이제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건가? 임창정 씨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저도 궁금해요. 이게 휴대전화 가져갔는데 사실 휴대전화랑 개인정보를 알려주면서 거래를 하는데 내가 이게 불법 거래가 아니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나요? 나는 예, 저는 이 부분부터가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네. 뭐 어쨌든 일부 투자자들이 자기들은 공범 아니다. 거액의 손실을 본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기죄로 지금 공동 소송 들어갔어요. 그래서 라 대표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나는 막 통정 매매 이런 불법 거래 개념조차도 잘 몰랐다. 경제 지식에 좀 무지했고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알았다. 그냥 거액의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사실 또 중요한 게 이 피해자임을 증명을 하는데 이게 내가 뭐 많은 손해를 봤다고 해서 피해자가 되는 건 그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피해 사실 여부가 피해자임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투자 방식이 불법에 가깝다라는 거를 사전에 알았으면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에 당연히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네.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거 투자 같이 하자 해서 다단계식에 이제 좀 동참을 했다면 뭐 다단계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또 나오는 기사가 이제 주가 폭락을 이게 앞서 뭐 8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다 보니 지금 또 이거를 지금 줍줍할 때다고 개미들이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요. 되게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강심장 개미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네. 지금 그 집계된 통계를 보면 지금 SG증권발 주가 조작에 연루된 7개 종목을 조사를 해봤더니 3,3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네. 뭐 삼천리 839억 원, 뭐 다우데이터 613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억대로 지금 막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임창정 관련주로 해가지고 막 주식 관련 카페에 막 가면 불안한데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임창정 관련주로 지금 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주의해야 되는 주식이 아니라 관련주로 뜨고 있다. 네. 근데 주가 급락 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보통은 있으니까 그쵸. 이제 이런 거를 좀 노리시는 투자자들로 보이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투자 업권에서는 이게 하락하는 주식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연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기본 심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사건을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아니 이 회사들이 망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주가가 폭락을 했어. 그러면 이거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익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들어가셨나요? 아닙니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에 우려를 거듭하시고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 네. 투자는 뭐 누구한테 좋다 얘기 듣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중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앞으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텐데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남부지검에서 지금 H사랑 라더견 대표 통정 매매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고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라 대표를 제일 먼저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어제 새벽이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라 대표를 결국 구속을 그렇겠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하고 나면 아마 라 대표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밀도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라 대표랑 같이 들어갔던 그 초기 투자자 2명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체포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또 구속 여부가 조만간에 결정이 되지 않겠냐 싶고 네. 주가 조작뿐만이 아니라 지금 라 대표가 뭐 골프 아카데미나 헬스장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그 투자 수수료를
그 골프장에 예를 들면 레슨비를 내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뭐 받았다는 의혹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돈 세탁 혐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근데 사실 조사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관련된 사람들도 많고 장기간에 이루어진 사기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검찰 조사가 지나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윤곽이 좀 잡힐 것이고 그러면 이게 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과는 또 별개로 금감원 또 키움증권 지금 아까 김익래 회장이 있었던 키움증권 시작으로 지금 증권사들의 CFD 운용에 좀 문제가 없었나 이런 부분들도 지켜볼 거고 네. 어제 정무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네.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그 CFD 전 그 계좌를 다 전수조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 나름대로도 조사가 이제 밀도 있게 들어갈 거니까 그런 조사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부 임직원들이 혹시 이런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법 거래에 연루돼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금감원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뭐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지면 누가 진짜 가해자고 피해자인지도 가려질 것이고 네. 네, 피해 규모가 진짜 지금 사실 피해 규모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도 나올 것이고 조금 더 수사를 좀 지켜봐야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G증권발 사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짚어봤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서 쉽게 버는 돈은 없다. 그냥 남한테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